데이터 스트럭처스 9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여전히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를 그래프로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고 예를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것은 보시면 1, 2, 3 이렇게 사이클이 생겨 있고, 여러분들 사이클을 기억하시죠? 이렇게 루프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을 사이클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2, 3, 4도 사이클이 있고 3, 5, 6 이 세 개의 버타이스들 가지고도 사이클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8개의 버타이시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수의 10개의 지금 엣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된 지금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도 트리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생기면 안 되겠죠. 저번 시간에 그래프와 트리의 다른 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사이클이 있으면, 그래프는 사이클이 있지만 트리는 사이클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그래프에서 사이클이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사이클을 없애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 엣지들을 제거를 해서 사이클을 없애는 형태로 트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이클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미니멈 코스트를 보장하는 그런 스패닝 트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세 개의 사이클에서 한 개씩 엣지를 없애서 사이클을 제거하게 되면 총 7개의 엣지만을 남겨놓게 되고 3개의 엣지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사이클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총 7개 엣지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그게 스패닝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방법 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크로스컬 메서드, 두 번째 프림스 메서드, 그리고 세 번째 솔리니티 메서드, 이 3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크로스컬 메서드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앞에서 주어져 있는 그 그래프 예제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에서 버타이시스들만 그린 것이죠. 엣지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버타이시스들만 먼저 그려놓고, 엣지는 전혀 없는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엣지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추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를 완성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7개 엣지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7개 엣지가 선택되면서 하나씩 여기서 그려가지고 궁극적으로 스패닝 트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버타이시스만 떼어놓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포레스트라고 불렀는데요. 이 포레스트란 말이 왜 이렇게 부르냐 하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한 개의 스패닝 트리를 만들게 되지만 그 최종 그 스패닝 트리를 얻기 전에 중간 과정에서는 조그만 트리들이 여기저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레스트라고 부르게 되고, 뒤에서 잠시 언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일단 목적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미니멈 코스트가 미니멈이 되는 스패닝 트리입니다. 즉 여기서 코스트가 뭐냐면, 여기 각각의 엣지들마다 있는 숫자들, 이것이 코스트죠. 그래서 트리를 만든 이후에, 트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 남아있는 여기 숫자들, 이 엣지들의 숫자들을 다 더했을 때 그것이 미니멈 코스트가 되고자 합니다. 그렇죠? 즉 숫자가 작은 엣지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하고, 숫자가 큰 엣지들은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크로스컬 메서드라는 것은 우리가 최고로 적은 미니멈의 코스트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엣지들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메서드에서는 가장 코스트가 낮은 현재 있는 엣지들 중에 가장 코스트가 낮은 엣지부터 하나씩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엣지가 10개가 있는데 이 10개 중에서 가장 코스트가 낮은 엣지가 어느 거죠? 요거죠, 요거. 코스트가 2인 엣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그 코스트가 낮은 엣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요걸 선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코스트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남은 엣지들 중에서 또 가장 미니멈 코스팅 엣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번 이 코스트를 가지는 엣지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장 코스트가 낮은 엣지는 여기 3번 3이라는 코스트를 가진 엣지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은 그 3이라는 엣지를 또 추가를 하게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하면 그 다음은 4라는 코스트를 가진 엣지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요거를 또 여기다 붙이게 되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이 오른쪽에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엣지를 붙여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를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 3, 4 이렇게 3개 엣지를 우리가 여기다 이미 추가를 했고요. 선택을 했고, 자 이제 남은 엣지들 중에서 여전히 또 미니멈 코스트인 엣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뭘까요? 6이 되겠죠. 그래서 6을 또 이렇게 추가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계속하면 그 다음은 7이 되겠죠. 그래서 7을 또 추가하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하는데요. 7 다음으로 코스트가 최고로 낮은 최저의 코스트를 가지는 노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을 했더니 8이 되겠죠. 8. 그런데 이 8의 경우는 그 다음 코스트 나중에 8인데 8을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8이 만약에 선택되어서 이렇게 8번이 연결이 됐다면 우리가 이 2, 7, 8이라는 세 개의 엣지가 사이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트리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절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트리는 사이클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8이라는 요 엣지가 미니멈 코스트인 엣지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엣지긴 하지만 요 엣지를 선택을 해서 붙이게 되면 사이클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트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기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8은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8번 요 엣지는 그냥 스킵하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그 다음 이제 또 미니멈 코스트인 걸 찾습니다. 그럼 9가 되는데 이번엔 또 9번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9번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9번도 또한 이 사이클을 만들겠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번도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또 이제 남은 것 중에 우리가 이미 2, 7, 4, 6, 3 이렇게 이 모든 엣지들을 지금 다 이미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제거를 했고 남은 이 세 개 중에 가장 코스트가 낮은 것이 10이 될 테니까 그 다음은 10이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8번하고 9번을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번이 선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이 선택이 된 이후에 그 다음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또 마찬가지로 반복이 되니까 그 다음 코스트가 낮은 것은 12가 됩니다. 그런데 12를 선택하려고 하고 봤더니 12도 역시나 사이클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12도 선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은 14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가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요 모든 8개의 그 버타이시스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사이클을 없애면서 제거된 노드는 여기 있는 8번 노드 제거됐고요. 여기 있는 9번 노드 제거됐고 여기 이렇게 있는 12번 노드가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세 개가 궁극적으로는 제거가 되면서 사이클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가 완성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를 찾았는데 미니멈 코스트,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인데요. 이것에 이 트리의 코스트가 어떻게 될까요? 트리의 토탈 코스트는 46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것의 이 트리의 토탈 코스트는 지금 현재 이 트리에 붙어있는 모든 엣지들의 코스트를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요거 7개 요 것들 더하면 2 더하기 7 더하기 4, 10, 6, 14, 3 요 7개의 그 엣지 코스트들을 모두 더하면 4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트리의 코스트는 4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클은 이제 없고요. 그 다음에 n이 뭐냐면 여기 n이 바로 vertices 숫자니까 n이 8이죠. 그래서 7개의 엣지가 선택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는 당연히 유니크하게 됩니다. 정답은 이렇게 한 개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 그래프가 왼쪽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으면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구하든지 간에 정답, 이 미니멈 코스트를 가지는 스패닝 트리의 정답은 한 개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크로스칼 메서드라고 해서 이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지금 방금 배운 것인데, 이거 말고도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다른 방법들이 있죠. 그렇지만 어느 방법으로 구하든지 정답은 하나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림스 메서드도 여전히 우리가 왼쪽에 똑같은 그래프로 시작을 하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비어있는 엣지들이 하나도 없는 vertices들을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한 개씩 한 개씩 엣지를 또 붙여가면서 구성을 할 텐데요. 우선 시작 방법은 방금 앞에서 크로스컬 메서드에서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미니멈 코스트를 가지는 스패닝 트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시작은 미니멈 값을 가지는, 미니멈 코스트를 가지는 엣지부터 붙이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미니멈 코스트 엣지죠. 엣지들 10개 중에서 미니멈 코스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부터 항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요 엣지를 하나 딱 붙인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시작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크로스컬 메서드하고 이 프림스 메서드를 조금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요. 이 앞에서 본 크로스컬 메서드 방식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니멈 코스트를 가지는 트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엣지를 선택할 때부터 미니멈 값을 가지는 엣지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엣지가 미니멈 여기 선택되고, 그 다음 미니멈인 게 여기서 하나 선택되고, 또 여기서 하나 선택되고, 이렇게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막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하나씩 미니멈 코스트인 엣지들이 선택이 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니멈 코스트를 가지는 엣지들을 중심으로 본 것입니다. 엣지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크로스컬 메서드는 각각의 엣지들을 미니멈 값을 가지는 엣지들만을 먼저 쫙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하는 방법이었고요. 지금 이 프림스 메서드는 처음 시작은 미니멈 코스트를 가지는 엣지로 시작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미니멈 코스트이긴 하지만 스패닝 트리이기 때문에 트리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프림스 메서드는 이렇게 하나 처음 엣지를 이렇게 그려 놓은 다음에는 여기 이 연결되어 있는 요 두 개, 연결되어 이렇게 있는 이 엣지로부터 하나씩 근처에 연결을 계속 이어가면서 트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죠? 그게 방식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로스컬 메서드는 연결이 돼 있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고 그냥 미니멈 코스트인 엣지들을 무조건 여기저기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2번 선택되고 갑자기 전혀 지금 한참 떨어져서
3번 엣지가 선택되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그냥 엣지들만이 선택이 궁극적으로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이 프림스 메서드는 이게 하나가 최초에 이렇게 선택이 된 이후에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추리로 연결을 해나가는, 이렇게 쭉쭉 연결을 확장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 트리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선택을, 요 미니멈 코스트를 가지는 엣지를 선택을 했고, 이 프림스 메서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연결성을 계속 이어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스텝으로 얘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요 1, 2번이 연결된 여기, 요게 조그만 추리죠. 1, 2번이 이렇게 엣지 하나로 연결된 아주 조그만 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트리에서 연결되어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를 합니다. 그럼 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이 트리에서 파생돼서 연결성을 가지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요 엣지 8번이 있을 것이고요, 2번에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7번 엣지가 있을 것이고, 2번에서도 1로 나갈 수 있는 9번 엣지가 있고, 이렇게 3개의 엣지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성을 계속 이어가면서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건데 뭘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미니멈 값을 가지는 7, 8, 9 중에는 7이 가장 미니멈이기 때문에 요 7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렇게 7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이제는 이렇게 1, 2, 3 요 3개의 버타이시스가 2개의 엣지로 연결된 조금 더 큰 트리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조금 더 큰 트리가 구성이 됐으면 여전히 여기 트리에서 또 연결성을 유지하면서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또 뻗어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그래프에서 이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3에서 4로 뻗어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3에서 5로 뻗어 나갈 수도 있고, 3에서 6으로 뻗어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또는 2에서 4로 뻗어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엣지들 중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1, 2, 3, 3개 버타이시스로 구성된 이 트리에서 뻗어 나갈 수 있는, 연결을 계속 유지하면서 뻗어 나갈 수 있는 이 4개의 엣지들 중에서 가장 코스트가 낮은 엣지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엔 당연히 이 4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는 4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마찬가지,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제는 요 다음 스텝으로는 이렇게 10 여기로 뻗어 나가든지 이렇게 12로 뻗어 나가든지 두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당연히 10이 선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스텝에는 10이 연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또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6이 뻗어나가든지, 여기서 12가 나가든지, 여기서 14가 되든지,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뻗어나가게 되겠죠. 트리가 점점점 확장해 나가게 되겠죠. 이 경우는 당연히 이 3개 중에서 가장 코스트가 낮은 6이 선택될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스텝은 이제 요 14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엔 또 7에서 3으로 나가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이게 선택이 되겠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트리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것이 이제 프림스 메서드에 의해서 하나씩 이렇게 옆으로 연결성을 유지하면서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만든 트리인데,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도 아까 처음 크로스컬 메서드로 만든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와 동일한 트리가 구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는 유니크하게 정답은 하나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방식이 다를 뿐이고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프림스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솔린스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래프가 왼쪽에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엣지들이 하나도 없는 버타이시스들만 8개로 구성된 이런 포레스트를 오른쪽에 그렸습니다. 이 솔린스 메서드도 맨 처음 시작하는 방법은 앞서 한 것과 동일합니다. 어차피 이 버타이시스가 8개가 있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든 엣지들을 선택을 하는 것인데, 최초 선택하는 엣지는 당연히 미니멈 코스트인 엣지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방식도 당연히 맨 처음은 이렇게 2번 2라는 코스트를 가지는 가장 싼, 여기 치피스트라고 써 있는데 가장 코스트가 낮은 엣지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솔린스 메서드에 솔린스 메서드가 그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또 크로스컬 메서드나 프림스 메서드와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좀 보기에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앞에서 프림스 메서드는 조금 뭐 다른 것과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만, 이 솔린스 메서드는 맨 처음 봤던 크로스컬 메서드하고 약간 비슷하게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차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로스컬 메서드에 대해서 또 이것과 비교하면서 잠시 또 얘기를 하면, 크로스컬 메서드는 엣지들만을 보고 선택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즉, 이 원래 있는 그래프에서 이 버타이시스 번호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버타이시스 번호가 중요하지 않고 엣지들만 봅니다. 엣지들을 보고 가장 숫자가 낮은 엣지, 코스트가 가장 낮은 엣지만 고릅니다. 항상. 그렇죠? 그게 어디에 있든 어느 버타이시스를 연결하는 엣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무조건 엣지들만 보고 여기 이 가장 코스트가 낮고, 그 다음 남은 것들 중에 코스트가 제일 낮은 엣지는 3이고 그 다음은 4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만드는 것이 크로스컬 메서드였죠. 즉 엣지들만 보는, 버타이시스를 고려하지 않고. 반면에 이 솔린스 메서드는 버타이시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엣지라기보다 여기 있는 요 버타이스, 이 각각의 버텍스, 즉 우리 노드라고 볼 수 있는 요것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는 엣지들을 연결을 해서 트리를 만들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이 각각의 이 모든 버타이시스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되겠죠. 이 중에 뭐 7번 버텍스가 빠진다든지, 뭐 4번 버텍스는 연결이 안 된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모든 이 버타이시스들이 어떻게든 연결이 모두 되어서 그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각각의 이 모든 버타이시스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솔린스 메서드는 각각의 버텍스로부터 버텍스의 관점으로 트리를 만들도록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이 이 가장 미니멈 코스트를 가진 엣지, 이걸 선택하고, 그러면 1번하고 2번 버텍스를 연결을 하는 엣지죠, 여기. 그러면 1번하고 2번 엣지는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엣지로. 그래서 그 전에 최초에는 요것도 없을 때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각각이 버텍스가 독립적으로 엣지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1번하고 2번 버텍스는 이렇게 엣지 한 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솔린스 메서드 두 번째 스텝에서 뭘 하냐면, 이제는 또 다른 비어있는 그 버텍스들을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 4, 5, 6, 7, 8 다 비어있죠. 그래서 이 중에 또 한 개를 선택을 합니다. 버텍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편의상 버텍스 3번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버텍스 3번을 선택을 하고, 즉 이 솔린스 메서드는 버텍스를 비어있는 이렇게 버텍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첫 번째 본 크로스컬 메서드와 차이점이죠. 크로스컬 메서드는 버텍스를 보지 않고 엣지만을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 솔리드 메서드는 이렇게 벌텍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3번 벌텍스 비어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3번 벌텍스를 선택을 하면 뭘 하느냐 하면 3번 벌텍스가 뻗어나갈 수 있는, 즉 3번 벌텍스에서 나갈 수 있는 엣지들을 모두 비교를 합니다. 3번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벌텍스를 한번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8 이런 벌텍스가 이 엣지가 있고, 7이라는 엣지가 있고, 코스트가 4인 엣지가 있고, 코스트가 12인 엣지가 있고, 코스트가 10인 엣지가 있고, 이렇게 5개의 서로 다른 엣지가 가능하겠죠. 3번으로부터 나갈 수 있는 엣지는. 그래서 이 3번 입장에서, 3번 벌텍스 입장에서 보면 이 5개의 엣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선택을 할 때에는 가장 숫자가 낮은 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3번하고 4번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1번, 2번, 앞에서 했던 1번, 2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3번, 4번 벌텍스도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젠 또 뭘 하냐면 그 다음에 또 연결이 안 돼 있는, 비어 있는 벌텍스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5번을 편의상 5번 벌텍스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5번 벌텍스 입장에서 또 뭘 하느냐? 아까 3번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5번 벌텍스가 다른 벌텍스랑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엣지들을 모두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5번 벌텍스 입장에서는 자기 외에 다른 벌텍스랑 연결될 수 있는 엣지들의 가능성이 이렇게 3개, 뻗어나갈 수 있는 엣지가 3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 3개가 검색이 되면 이 중에서 가장 코스트가 낮은 이걸 6이라는 코스트를 가진 엣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스텝, 이것이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과 6번이 또 연결이 됐고요. 이제는 또 비어있는 걸 찾으니까 7번 벌텍스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럼 7번 벌텍스에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이렇게 14, 3, 요 두 개의 엣지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당연히 요거 3이라는 코스트를 가지는 요 엣지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모두 비어 있었던, 홀로 외로이 있었던 벌텍스들을 선택을 하고 그것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엣지들을 계산한 다음에 검색을 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코스트가 낮은 걸로 연결을 했더니 이렇게 1번은 2번하고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왜 봤듯이 3번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엣지가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코스트가 낮은 거를 연결했더니 이렇게 4라는 코스트를 가진 엣지가 연결이 돼서 마침 3번은 4번의 벌텍스가 연결이 됐고요. 5번도 마찬가지, 뻗어나갈 수 있는 엣지가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기가 연결이 돼서 6번 벌텍스랑 연결이 됐고, 7번 벌텍스에서는 2가지의 엣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3이라는 코스트를 가진 엣지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8번 벌텍스가 연결이 됐고,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제는 뭘 하냐면, 이제는 요것이 지금 가만 보시면 요 1번하고 2번하고 연결된 요것이 한 개의 틀이고요. 한 개의 틀이. 그죠? 아주 조그만 트리가 되겠죠? 요것이 한 개의 조그만 트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이 연결된 요것이 또 조그만 트리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조그만 트리고, 이것도 7번하고 8번이 연결됐고 또 조그만 트리고, 그래서 여기에 모두 4개의 조그만 트리가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죠? 4개의 트리가 있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레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죠? 트리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포레스트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그만 트리들이 4개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이제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조그만 트리들을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각각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떻게 하냐면 요 지금 첫 번째 트리에서 연결될 수 있는 다른 또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엣지들을 검색을 합니다. 그럼 이 1번 트리에서 1번, 2번이 붙어있는 요 첫 번째 트리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다른 것과 바깥의 외부에 있는 트리와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엣지는 여기 8번 코스트 8인 엣지,
코스트 7인 엣지, 코스트 9인 엣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트리에서 바깥으로 또 뻗어나가는 이렇게 세 개의 다른 엣지들 중에서 가장 코스트가 낮은 걸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또 요 7이라는 코스트를 가지는, 그렇죠? 이것이 선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요 5번, 6번이 연결되는 요 트리, 요게 세 번째 트리인데 요 세 번째 트리에서도 또 그렇게 세 번째 트리가 아니라 참 요 두 번째 트리, 요 두 번째 트리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를 또 하겠죠. 그러면 여기 트리에서 이렇게 10, 12, 10 이렇게 두 개의 뻗어나가는 것이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데 엣지가 이 중에 10이라는 엣지를 선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트리에서 또 뻗어나가는 것이 보시면 14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선택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요 요 트리와 3, 4번 연결된 요 트리가 요거 두 개로 연결되고, 그 다음 세 번째 트리와 또 네 번째 트리도 있었는데 이것들이 또 요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로 트리가 또 연결이 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요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잠깐 요 세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이 클래시컬 메서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버타이시스들을 보지 않습니다. 단지 엣지들만을 보고 엣지들 중에서 가장 코스트가 낮은 엣지부터 하나씩 선택을 합니다. 연결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이게 트리가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그 시점에는 상관이 없고 그냥 코스트가 낮은 엣지만을 일시적으로 계속 선택을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2번 코스트가 제일 이 엣지 10개 중에서 코스트 2인 엣지가 가장 낮기 때문에 얘가 처음 선택되고, 그 다음 그럼 요게 연결됐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9개 엣지 중에서 또 코스트가 제일 낮은 거, 그럼 3번 우연히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코스트가 4인 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코스트가 가장 낮은 엣지들만을, 이 버테스는 상관이 없고 코스트가 낮은 엣지들만을 선택을 해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 선택되고 저쪽에서도 하나 선택되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코스트가 낮은 엣지들이 선택이 되다가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것들이 트리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그런, 전체가 언젠가는 연결이 되긴 되는데, 매번 만드는 그 중간중간에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연결이 되든 안 되든 고려하지 않고, 버타이스가 몇 번이 선택이 되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엣지들만을 보고 코스트가 가장 낮은 엣지들만을 그때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이 클래시컬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림스 메서드는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연결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그래서 처음에 요 1번하고 2번을 연결하는 요 2라는 코스트 가진 엣지가 선택됐으면 이미 선택이 하나 돼서 트리가 조그만 게 하나 생겼기 때문에 여기 트리로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듯이 이렇게 붙여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씩 연결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거 연결했고 그 다음 이거 하고 그 다음 이거 그렇죠? 그 다음 이거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만드는 게 프림스 메서드였죠. 그 다음에 이 솔린스 메서드는 차이가 뭐냐면 엣지들만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버타이시스를 봅니다. 1번 버타이시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게 여기 2번 2라는 코스트 가진 엣지와 8이라는 코스트 가진 엣지, 그래서 이 두 개가 1번에서부터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코스트 낮은 거 선택해서 연결하고, 그 다음에 3번 벌텍스에서 또 보면 3번 벌텍스는 나갈 수 있는 엣지가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코스트 낮은 거 선택하고, 마찬가지 5번 벌텍스 입장에서 보면 10, 6, 14 3개가 있으니까 6이라는 코스트 가진 엣지로 뻗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각각의 벌텍스에서 그냥 엣지 나갈 수 있는 엣지들 중에 미니멈 코스트를 가진 엣지로 뻗어나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트리가 4개가 생겨지겠죠. 여기처럼 이렇게 트리가 4개가 생겨지는데
이렇게 트리가 성립되면 연결이 되고 나면 또 트리에서 트리 사이에 연결이 되는 이 여러 개의 가능성 중에 또 가장 낮은 거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벌텍스들이 연결된 트리 그 관점에서 엣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벌텍스들이 모여 있는 트리 이런 식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뻗어나갈 수 있는지 그 엣지들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 전체를 구성해 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차이를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약간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좀 돌아갈 건데, 우리가 이렇게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를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트리를 뽑아내는 그런 방식을 도대체 왜 쓸까? 여러 가지 뭐 그것들을 하는 이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흔하게 나오는 이 문제가 바로 shortest path proble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 가장 아주 흔하게 나오는, 그리고 아주 자주 보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프 시어리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에. 이 그래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가지고 확장하는 이 그래프 시어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그래프 시어리에서 shortest path problem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이 정의가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 시어리니까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그 그래프에서 우리가 주어진 어떤 그 그래프에서 두 개의 버타이시스 노드라고 하고, 이 두 개의 버타이시스를 그 사이에, 두 개의 버타이시스 사이에 길을 찾는, 연결 경로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즉, 이 두 개의 버타이시스가 복잡한 그래프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개의 버타이시스가 굉장히 멀리 떨어졌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많은 또 다른 버타이시스들이 있을 테니까 그 두 개의 버타이시스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경로는 수많이 있겠죠. 그렇죠? 뭐 서로 다른 버타이시스, 중간 버타이시스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굉장히 많은 패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그 중간중간 거쳐가는 그 모든 경로들이 여기서는 이제 엣지가 될 텐데, 그 구성하고 있는 엣지들, 중간중간 거쳐가는 그 경로들이 되는 이 엣지들의 웨이트, 여기 웨이트란 건 코스트를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는 코스트라고 했죠. 그 엣지 구성하고 있는 패스를 구성하는 그 엣지들의 코스트들의 전체 합이 미니멈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shortest path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shortest path라고 하니까 마치 거리가 제일 가까운 경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꼭 경로를 짧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뭐 우리가 이 웨이트라는 또는 코스트라고 하는 이 숫자를 만약에 거리, 디스턴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거리가 짧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웨이트가 미니멈이다 또는 코스트가 미니멈이다라는 게, 이 코스트나 웨이트를 디스턴스로 보면 디스턴스가 미니멈이라는 뜻이 되니까 궁극적으로 거리가 제일 짧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이 웨이트 또는 코스트가 꼭 디스턴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 시간이 된다면 shortest path는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 경로란 뜻이 되겠고, 만약에 이 웨이트나 코스트가 또 시간도 아니고, 만약에 뭐 거리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뭐 진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걸리는 패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본 미니멈 코스트라는 의미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shortest path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한 미니멈 코스트, 가장 숫자가 작은 것들을 작은 엣지들로 구성된 그 트리를 만드는 그 방법이 바로 shortest path랑 동일한 것이죠. 그럼 이런 것을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우리가 흔하게 이것을 많이 적용하는 데를 보면 어떤 곳에서 보냐면, 우리가 로드맵, 거리 지도죠. 거리 지도에서 어떤 두 지역을 찾아가는 가장 단거리 경로 또는
그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경로를 찾기, 이런 방식입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흔하게 우리 자동차에 흔히 요즘 쓰는 내비게이터, 그렇죠? 우리가 현재 위치를 내비게이터가 GPS를 가지고 검색을 하고, 자동차에 우리 흔히 쓰는 내비게이터를 보면 현재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스티네이션, 어딘가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내비게이터가 계산을 하죠. 쭉 계산을 해서 현재 위치로부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최단 경로, 이게 여기서는 shortest path, 즉 이게 최단 경로가 거리가 짧은 최단 경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최단 경로라고 볼 수도 있고, shortest path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일 수도 있고, 거리일 수도 있고, 뭐 또는 비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내비게이션에서 그 내부에서 이 shortest path 프로블럼을 항상 계산을 하는 그런 동작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비게이터 안에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이 좀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shortest path 프로블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공학에서 아주 오랫동안 알려진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겠다 하고 여러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이젝스트라스 알고리즘, 뭐 벨만 포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알고리즘들, 여기 지금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많은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고, 약간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뭐 거의 이 개념적으로 보면 미니멈 코스트나 shortest path를 찾고자 하는 그런 경로 찾기, 이런 의미에서 가장 아주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각각들이 또 장단점도 있고 뭐 특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알고리즘이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수업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가장 많이 알려진 한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다이젝스트라스 알고리즘, 요 알고리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살펴보기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shortest path 프로블럼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1번이 시작 지점이고요. 7번이 도착 지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에서 7번으로 가는 경로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그래프에서 1번에서 7번으로 가고자 하는 경로는 무수하게 많죠. 1번에서 3번, 5번, 7번을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경로도 있을 것이고, 또는 1번에서 4번을 거쳐 갈 수 있는 경로도 있고, 뭐 1번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경로도 있고, 뭐 여러, 또 1번에서 3번, 6번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수많이 있겠죠. 많은 경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다 각각이 우리가 얘기하는 패스죠. 패스. 많은 경로들.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뭐냐면 shortest path다 하는 겁니다. 즉 이 경로를 어떻게 가든지 간에 우리가 거쳐가는 이 경로들을 보면 엣지들의 각각의 코스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코스트를 다 더해 가겠죠. 그렇죠? 만약에 1에서 7번으로 갈 때 3번하고 5번 벌텍스를 거쳐갔다면 1번에서 3번으로 갈 때 코스트가 2였고, 3번에서 5번을 갈 때 코스트가 3이었고, 5번에서 7번을 갈 때 코스트가 10이었으니까 총 2 더하기 3 더하기 10, 15라는 코스트를 가지고 이 경로를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패스의 그 코스트는 1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각각의 경로들이 각각의 그 경로를 지나가는 데에 드는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경로들을 다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 각각의 코스트를 모두 계산해서 우리가 가장 코스트가 낮은 경로를 찾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검색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벌텍스가 7개밖에 안 되는 이런 아주 심플한 그래프에서도 지금 경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예제처럼 내비게이터라는 걸 보시면 무수하게 그 안에 많은 이 벌타이시스가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 위치로부터, 제가 있는 위치로부터 다른 위치로 가려고 할 때 중간중간에 거쳐가는 뭐 도로, 사거리, 무슨 뭐 도로, 어떤 지역, 어떤 도시 이런 것마다 다 벌텍스가 될 테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은 벌텍스가 있고, 또 도로 각각의 엣지라고 본다면 무수히 많은 엣지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도착지가 어느 지점이 됐든 도착지까지 가는 패스를 한번 전체를 그려본다 그러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로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래도 어찌됐건 모든 경로를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 그리고 그 모든 경로를 살펴보고 그 모든 경로의 이런 코스트를 다 계산하고 그 중에 가장 코스트가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 완벽하겠죠. 그게 바로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all pairs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vertex를 다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으로 되는 것을 다 검색을 하고 궁극적으로 정답을 찾는, 현실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보면 이것이 가장 최적의, 가장 진짜로 절대적인 미니멈 패스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경로를, 이 경로 찾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찾는 방법 중에 요 앞에서 있는 두 가지, single source, single destination이라는 방법하고 single source, all destination이라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single source, single destination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ingle source, single destination이라는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똑같은 예에서 1번 vertex에서 7번 vertex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굉장히 심플한 방법으로 가장 아주 효과적으로 찾아가고자 하는 방법인데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한 개의 소스에서 궁극적으로 나가는 한 개의 데스티네이션을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즉 처음에 우리가 소스가 뭐냐면 1번에서 소스죠. 1번에서 시작하니까 1번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작점이기 때문에 1번이 소스가 되는데, 1번 소스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데스티네이션을 한 개를 찾는 겁니다. 즉,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번에서 시작을 하는데 1번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지를 다 봅니다. 그럼 1번에서 일단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엣지가 1로 나갈 수 있고요, 1이 나갈 수 있고, 밑으로 이렇게 갈 수 있고, 1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1번이라는 소스에서, 즉 1번이라는 벌텍스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각각을 엣지가 우리가 도로라고 보면 나갈 수 있는, 제가 1번에 서 있는데 1번에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4개의 도로 중에 하나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각각의 도로마다 이 웨이트 또는 코스트가 틀린 거죠.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요 로드, 요 도로는 코스트가 2고, 1번에서 4번으로 가는 요거는 코스트가 16, 요거는 코스트가 6, 1번에서 바로 7번으로 가는 거는 코스트가 14, 이렇게 코스트가 각각이 틀립니다. 4개의 길이. 그럼 이 중에 어느 길로 가면 좋을까요? 한 개만 선택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방법은 싱글 데스티네이션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한 개를 선택하고 그냥 가는 거죠. 당연히 코스트가 가장 낮은 것을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니멈 코스트이고 쇼티스트 패스를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장 숫자가 낮은 도로를 선택하고 그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소스에서 1번이 여기서 4개에 나갈 수 있는 이 도로 또는 이 엣지 중에서 가장 코스트가 낮은 2라는 코스트를 가진 이 도로를 또는 이 엣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확 합니다. 그냥 바로 선택을 하고 나가게 되면 이제 3번으로 가게 되죠. 3번 벌텍스로 오게 되죠. 자, 이번엔 3번 벌텍스에서도 똑같은 것을 하는 거죠. 3번 벌텍스에서 이제는 또 뻗어나갈 수 있는 도로들을 검색을 하는데, 요렇게 요로 나갈 수 있고요, 8이라는 코스트를 가진 도로 엣지로 나갈 수 있고, 3 나갈 수 있고, 7 나갈 수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코스트가 가장 낮은 도로로 그쪽 엣지로
뻗어나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3이 선택이 될 거고, 그래서 3을 선택하고 1이 바로 2로 3을 선택, 이 3이라는 코스를 가진 엣지를 선택을 하고 1위로 뻗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5, 그렇죠? 5라는 엣지로 5라는 벌텍스로 오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바로 그 시점에서 다음 벌텍스가 뭔지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5라는 벌텍스로 오게 되면 여전히 또 5에서 나갈 수 있는 뻗어나갈 수 있는 엣지 중에 미니멈 코스트인 걸 찾겠죠. 10이라는 나갈 수 있고 1로 1이 4, 1이 나갈 수 있고 또 다른 4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중에 코스트가 미니멈인 또 엣지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리로 뻗어나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2로 요 4로 뻗어나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 4로 오고 4번 벌텍스 오고 마찬가지 3번 벌텍스에서 또 뻗어나갈 수 있는 도로를 보면 3, 1로 또는 5로 나갈 수 있는데 3이라는 엣지로 뻗어나가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7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식을 보시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금 이게 빨간색이 제가 빨간색으로 써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걸 한번 지워보죠.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1번 벌텍스에서 나갈 수 있는 4개 길 중에 가장 코스가 낮은 도로로 일단 선택을 무조건 하고 일단 뻗어 나갑니다. 무조건 결정 확 처음에 결정해버리고 나가는 거죠. 그럼 3번으로 오는데 3번에서도 똑같이 나갈 수 있는 도로들 여러 개 보고 그 중에 코스 낮은 걸로 그냥 결정을 하고 바로 나갑니다. 바로바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한 개 데스티네이션을 결정을 하고 그냥 뻗어 나가는 이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계산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하나씩 결정하고 그냥 쭉쭉 진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나름 굉장히 그 철학이 그 미니멈 쇼티스 패스를 위해서 우리가 길을 만들어 갈 때 나름 말이 되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쇼티스 패스를 찾는 데 있어서 매 순간순간 나갈 수 있는 도로 중에 코스트가 낮은 걸 보고 뻗어 나가기 때문에 뭐 쇼티스 패스 궁극적으로 이렇게 찾은 거 쇼티스 패스가 될 확률이 꽤 높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연결된 이 패스가 지금 이 방식에 의해서 찾은 쇼티스 패스가 되는데, 그럼 이 지금 이 빨갛게 연결된 이 패스의 코스트 또는 요 패스 랭스가 뭐냐면, 패스 랭스라는 것이 요 지금 찾은 패스의 이 코스트들을 다 더한 값인데요. 즉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 이렇게 패스 랭스가 12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계산한 이 방식으로 찾은 이 빨갛게 연결이 된 이 패스가, 그리고 이 패스의 랭스가 12인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미니멈 코스트 또는 쇼티스 패스가 맞느냐, 이게 우리가 찾고 하는 정답이 맞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최종 답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쇼티스 패스가 아니다. 그렇지만 쇼티스 패스가 아니지만 사실은 이건 쇼티스 패스는 아니지만 상당히 가깝죠. 상당히 그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나름대로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는 방식이죠. 그렇지만 정답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 정답이 아닌지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더 살펴볼 텐데요. 하여튼 이 방식은 매 순간순간 그냥 자기가 나갈 수 있는 도로 중에서 가장 코스트가 낮은 도로를 엣지를 선택하고 바로바로 뻗어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어떤 또 방식이 있냐면, 이번에는 싱글 소스고 올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뭐냐면, 소스 한 개에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즉 이 한 개 소스에서 모든 다른 노드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데스티네이션을 모든 다른 노드들을 다 데스티네이션으로 일단 가정을 하고
계산을 전체를 합니다. 그죠? 즉 아까처럼 1번 소스로부터 바로 결정하고 그냥 확 하나 결정하고 나가는 그런 식이 아니고, 이 방식은 예를 들어 1번에서 시작을 했으면 소스가 1번이면 1번에서 이 모든 나머지의 다른 노드들이 다 자기의 데스티네이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한 개만 딱 결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계산을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 다른 노드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 이 싱글 소스 앤 올 데스티네이션스 방식인데, 이 방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까 앞서서 얘기한 다이젝스트라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쇼티스 패스 알고리즘 중에는 가장 심플하고 가장 널리 쓰이는 알고리즘이 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면, 왼쪽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그래프고요. 이 알고리즘 돌리게 되면 지금 오른쪽처럼 이런 모양의 싱글 데스티네이션 페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1번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소스는 1번이고요. 모든 것이 소스는 1번이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이 데스티네이션이 서로 다른 그 벌텍스들 데스티네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거는 1번에서 시작해서 1번 데스티네이션,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그래서 코스트는 당연히 0이고요. 얘는 3번을 데스티네이션으로 했고 5번 데스티네이션, 2번 벌텍스를 데스티네이션, 4번, 6번, 7번. 즉 이 우리가 7개의 벌텍스가 여기 있으니까 7개의 모든 이 벌텍스들을 각각을 모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보고 전부 다 계산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은 7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거, 요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패스인데, 쇼티스 패스인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싱글 소스 올 데스티네이션, 모든 데스티네이션을 모두 함께 고려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실제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이젝스 알고리즘은 이 굉장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적으로 계산을 하기에 좋도록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그냥 말로써 기술을 하고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알고리즘 자체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 프로그래밍 관점으로 이것을 실제로 동작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성할 것은 첫 번째, 2개의 배열을 선언합니다. 여기서는 D라는 이름으로 어레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P라는 이름으로 어레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냥 D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것은 우리가 디스턴스를 담을 이 어레이 D라는 배열 안에 들어가는 값들은 디스턴스의 값을 담을 것이기 때문에 그 D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P라는 이 배열 안에 들어가는 값들은 previous vertex인데 바로 전 vertex들을 번호를 담기 위해서 자기가 그 전에 방문했던 vertex 번호를 담기 위해서 P라는 previous라서 P죠. P라는 이름의 배열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배열을 만들고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 있는 요 i라는 요 값은 바로 이 vertex 번호가 되겠습니다. vertex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vertex가 1번부터 7번까지 있기 때문에 i는 1부터 7까지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는 우리가 알고리즘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것을 그림으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방금 위에서 본 이 그래프가 되겠고요. 이 그래프에서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본 이 그래프가 되겠고요.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1번 vertex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1번 이 vertex가 우리의 시작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D하고 P 이것이 배열이 되겠는데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즉 이 1, 2부터 7까지 이것이 바로 vertex index라고 아까 했기 때문에 이것이 vertex index가 되겠습니다. 즉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이 7번 vertex를 얘기하고요. 1이라고 하는 것은 1번 vertex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각각의 그 vertex 번호에 해당되는 것이고 D는 distance고 P는 그 전 자기 그 vertex로 오기 그 전에 있었던 vertex 번호를 저장하기 위한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점을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1번부터 시작을 하고 1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 D 자기 distance는 일단 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2, 3, 4, 5, 6, 7 이런 것들은 현재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없다라는 값이 없다라는 것을 써놨는데 이것은 그냥 초기화된 값이다라고 현재는 값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여기 하나하나 채워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는 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1번 vertex에서 우리가 뻗어 나갈 건데 시작을 할 건데 1번 vertex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노드들이 어떤 노드가 있을까요?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노드는 바로 이 2라는 코스트를 가지는 패스를 따라갈 수 있는 3번 노드, 3번 vertex가 있고 2번 vertex로 바로 연결될 수 있고요. 4번 vertex로 연결될 수 있고요. 7번 vertex로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3번 vertex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vertex에서 3번 vertex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vertex로 vertex이 3번 vertex니까 여기 3번 vertex 여기 3번에 해당하고요. 근데 3번 vertex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요 거쳐야 되는 것은 요 엣지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 요 distance 요것이 distance라고 볼 수 있는데 또는 cost라고 우리가 부르는 요것이 2가 되죠. 즉 3번 vertex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요 distance가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3번 vertex 입장에서 보면 요 3번 vertex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전에 1번에서 온 거죠. 그래서 1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즉 3번 vertex로 오기 위해서 우리가 코스트가 2라는 게 소요됐고 3번 vertex 오기 전에 1번 vertex에서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1번 vertex도 2번 vertex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 2번 vertex 여기를 또 채울 수 우리가 값을 쓸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1번에서 2번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코스트가 6인 엣지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번 vertex로 오기 위해서 D는 6이 되고요. 그 다음 2번으로 오기 전에 1번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겠죠. 마찬가지 그럼 4번을 또 쓸 수 있는데 4번으로 또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4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엣지가 16이죠. 그럼 여기가 16이 되고 1번에서 왔고요. 7번도 마찬가지 여기 14라는 코스트를 가진 엣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14가 되고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총 이렇게 4개의 vertex로 바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vertex에서는 이렇게 4개의 vertex에 대한 해당하는 요 값들을 우리가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스텝에서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것들이 우리가 현재 방금 우리 여기 배열 안에 추가해서 새로 넣은 값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스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여기 D 배열에서 들어있는 요 빨간색으로 된 또는 여기 요 배열 여기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1번을 제외하고요. 이건 0이니까 이걸 제외하고 1번에서 시작했을 때 0이니까 이걸 제외하고 0이 아닌 숫자 이것들 중에 가장 미니멈 숫자를 찾습니다. 그럼 미니멈 숫자가 이제 2가 되겠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스턴스가 가장 짧은 걸 고르는 거죠. 그러면 2가 그 디스턴스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2가 선택이 돼서 우리가 이걸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이 2번이 선택이 됐으면 이 선택된 2번이 2번에 해당하는 노드 vertex 그럼 이게 3번 vertex거든요. 그죠?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D 배열에서 가장 숫자가 작은 미니멈으로 돼 있는 디스턴스가 미니멈인 엣지를 고르는 겁니다. 미니멈인 그 벌텍스를 고르는 겁니다. 그럼 벌텍스가 이게 3번 벌텍스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3번 벌텍스가 선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3번 벌텍스죠. 자, 3번 벌텍스가 선택되면 이제 또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냐면 3번 벌텍스에서 또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돼서 나갈 수 있는 벌텍스가 뭐가 있는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될 수 있냐면 3번에서 바로 뻗어나갈 수 있는 벌텍스는 3번에서 2번 벌텍스로 나갈 수 있고요. 3번에서 5번 벌텍스로 나갈 수 있고요. 3번에서 6번 벌텍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 각각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에서 5번 벌텍스로 나가는 경우를 보면 5번 벌텍스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5번에 대해 해당하는 걸 또 써야 되고요. 근데 5번으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디스턴스, 즉 코스트가 3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5번으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 3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다 3을 우리가 이걸 여기다 써야 되는데요. D에다가. 그런데 우리가 5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 3이 필요한 것은 3번 벌텍스에서 뻗어 나갈 때 필요한 거죠. 즉 5번 벌텍스로 가기 위해서 3이 필요한 것은 3번 벌텍스로부터 나갈 때입니다. 근데 3번 벌텍스가 이미 자기 자신의 코스트가 2거든요. 그죠? 코스트가 이미 2입니다. 그래서 자기 3번 벌텍스의 코스트 2에다가 추가적으로 3을 더해서 그 값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 5를 쓰게 되겠죠. 즉 이 5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1번 벌텍스에서 3번 벌텍스까지 갈 때의 2하고 3번 벌텍스에서 5번 벌텍스로 갈 때의 이 추가적인 3, 요 2하고 요 3을 더해서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디스턴스는 5가 됩니다. 5가.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 3까지의 코스트가 2고요. 2. 3에서 추가적으로 또 3이라는 코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5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5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 5번 벌텍스 입장에서는 바로 그 전 벌텍스가 어디서 왔나요? 5번 벌텍스 입장에서는 3번에서 왔죠. 그래서 여기가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6번 벌텍스로 한번 가는 길을 생각해 볼 텐데요. 6번 벌텍스로 가는 거는 또 마찬가지 6번 벌텍스로 가기 위해서는 3번 벌텍스에서 왔고요. 그래서 여기가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벌텍스에서 6번 벌텍스로 가는 것이 비용이 8이 드는데 그것이 3번에서 6번만이 8이고 3번 그 전에 3번까지 오는데 2가 있었으니까 여기 3번까지 코스트가 2가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추가로 8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10이 됩니다. 10. 그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3번에서 2번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요 길이 있습니다. 2번 벌텍스로. 자, 이 비용을 보면 마찬가지 3번에서 2번으로 뻗어나니까 이제 2번을 볼 건데요. 근데 2번 벌텍스는 이미 앞서서 뭔가 값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죠? 6하고 1이라는 이미 값이 여기 배열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앞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써야 되냐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 2번 벌텍스 입장에서 3번에서 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 똑같이 우리가 해본다면 여기다 3을 써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디스턴스는 3번에서 왔는데 3번에서 2번까지 올 때 7이라는 이 코스를 가지고 왔는데 3까지 올 때 이미 2를 갖고 왔기 때문에 2에다가 7을 더한 9를 써야 됩니다. 여기다 9.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2라는데 여기가 아무 값도 없었다면 9하고 3을 쓰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미 그 전에 6하고 1이라는 값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여기 안에. 그렇죠? 이미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들어 있었는데 지금 새로 이렇게 구한 값이 9하고 3이 나왔는데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D가 궁극적으로 뭐냐면 디스턴스고 또는 웨이트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2번
2번 벌텍스로 가는 길이 디스턴스가 6인 것을 이미 구해놨는데, 제가 이번에 새로 구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 코스트가 9인 새로운 경로를 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새로운 경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2번 노드로 가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경로는 코스트가 6이었는데, 이번에 내가 새로 발견한 경로는 코스트가 9인 경로를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은 미니멈 코스트인 경로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경로가 6인 이런 값이 경로가 코스트가 6인 경로가 이미 들어 있었는데, 코스트가 9인 경로가 새로 발견되면 더 먼 거리가 발견된 거죠. 새로 발견된 게. 그래서 이것은 무시를 합니다, 그냥. 즉 이것이 뭐냐면, 만약에 경로를 새로 찾아서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한 경로의 웨이트가 기존에 들어있는 것보다 크면 그냥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로 찾은 경로가 이 D 값이 5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새로 찾은 경로의 그 코스트가 기존에 이미 우리가 여기 들어있었던 경로보다 더 코스트가 낮은 것을 새로 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 이 경우는 우리가 찾은 것이 9였기 때문에 이것은 코스트가 더 높은 경로를 새로 찾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업데이트 하지 않고 지금 그냥 놔두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두 번째 스텝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세 번째 스텝에서 또 해야 되는 일은 마찬가지 같은 것을 반복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는 아까 요것을 우리가 썼고요. 이제는 또 이 D 안에서 또 이 6, 이건 이미 썼고, 또 미니멈 값인 이 5가 이제 그 경로 중에 미니멈이죠. 요 5라는 코스트를 가진. 그래서 그 D에서 값이 미니멈인 요거에 해당하는 벌텍스를 찾습니다. 그것이 5번 벌텍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또 5번 벌텍스에서 또 시작을 또 똑같은 걸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5번 벌텍스를 기준으로 이제는 또 보겠습니다. 5번 벌텍스를 기준으로 또 보니까 5번 벌텍스에서 7번으로 갈 수가 있고요, 2번으로 갈 수가 있고요, 4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번부터 가볼까요? 7번을 가게 되면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7번 경로로 가는 것을 보는데, 여기 7번 여기죠? 7번 경로로 가는 것을 보는데, 5번까지의 경로에서 추가적으로 10이라는 코스트를 더해서 7번을 가는 거죠. 5번까지 왔던 그 경로에서 10이라는 코스트를 더해야 7번으로 가는 거죠. 근데 5번까지 오는 경로까지 이미 5라는 코스트가 있었는데, 이미 5번까지, 이게 그 말이죠. 5번 경로까지 올 때 이미 코스트가 5가 사용됐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10을 더해서 경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15가 되죠. 그래서 15가 되고 7번까지 올 때, 그 다음에 7번으로 오기 위해서 바로 그 전에 있던 노드가 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5하고 5라는 값을 쓰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해놓고 보니까, 지금 새로 찾은 이 15, 5라는 그 경로는 기존에 이미 들어있던 14하고 1보다 더 크죠. 즉 더 먼 거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시를 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5번에서 4번으로 이동하는 요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 경로. 자, 그러면 이거는 4번에 해당되니까 요 4번 여기다 쓰게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되나 보죠. 5번까지 왔던 그 경로에서 추가적으로 또 4를 더하는 것이죠. 근데 5번까지 올 때 5가 사용됐고요. 여기다가 더하기 요 추가적으로 되는 4라는 경로를 더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되면 뭐가 되냐면 9가 되죠. 그래서 D 값은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경로로 오기 전까지 5번을 통해서 왔죠. 바로 전에 5번에서 왔으니까 5로 됩니다. 그래서 이 9하고 5라는 값을 새로 찾은 경로에서 발견을 했고, 기존에 이미 들어있는 것과 비교를 하니까 기존에는 16, 1이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찾은 건 9, 5니까 훨씬 짧은 길을 찾은 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기존의 값을 지우고 요 새로 찾은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또 2로 이동하는 요 경로를 보는데요. 2번으로 이동하는
2번으로 이동하는 또 보면 5번까지 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4라는 코스트를 더해서 이 경로로 가게 되죠. 근데 마찬가지 5번까지 오는데 5라는 경로가 있었고 여기 2번인데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4를 더하니까 9라는 경로가 되고 여기가 9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5가 되는데 당연히 기존에 원래 들어있었던 6일이 더 낮으니까 얘는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업데이트 되는 것이 요 4번에 해당하는 경로 요 9, 5 요거만 하나만 업데이트 되고 2번하고 7번은 무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요것이 9, 5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죠. 자,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는 요 D에서 우리 아까 최초에 2 이거 사용했고요. 3번 5 이거 사용했고요. 이제 남은 숫자 중에 또 제일 낮은 값을 가지는 요 6 요거에 해당하는 vertex 2번 vertex입니다. 2번 vertex를 기준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2번 vertex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또 갈 수 있는 게 3번으로 갈 수 있고요. 3번으로 그 다음에 5번으로 갈 수 있고요. 4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자 3번으로 가는 경로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 3번으로 가는 경로를 여기 가만 보시면 이미 3번에 여기 지금 X가 쳐져 있는데 이걸 좀 지우고 보면요. 이미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3번으로 가는 경로는 이미 2라는 이 코스트가 2밖에 안 되는 경로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코스트가 2밖에 안 되죠. 3번까지 오는데 근데 이미 2번 그 벌텍스까지 오는 데 있어서 경로가 6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에다가 뭘 더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7을 더하게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뭘 더해야 되는데 더해서 지금 이미 3번에 들어있는 2보다 더 작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3번 벌텍스로 가는 거는 업데이트 하나 분명히 업데이트를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미 2번까지의 경로가 6으로 더 크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3번이 이 벌텍스에 해당하는 요 값은 업데이트가 절대 되지 않겠죠. 마찬가지 5번으로 가는 것도 이것도 이것이 절대 업데이트가 될 리가 없습니다. 5라는 코스트밖에 안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뭐 보나마나고요. 근데 이제 4번 경로로 가는 거를 한번 보시면 4번 경로 여기로 해당하는 거 보면 이미 2번까지 온 이후에 5라는 코스트를 추가해서 4번을 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쓰게 되면은 2번까지 오는데 이미 6이 있었는데 6에다가 5라는 걸 추가해서 11이 되고 여기가 11이 되고 그 다음에 4번으로 오기 전에 이번에는 2번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요 값이 새로 만드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이미 들어있는 게 더 낮아요. 9하고가. 그래서 이 새로 찾은 이것도 경로를 업데이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업데이트 할 게 없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또 똑같이 이 D에서 이미 2번 노드 사용했고 3번 노드 사용했고 5번 노드를 출발점으로 해서 봤기 때문에 이제는 4번 노드 이제 남은 게 9, 10, 14 3개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값이 낮은 4번 노드를 4번 벌텍스 기준으로 또 살펴봅니다. 그래서 4번 벌텍스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제 4번 벌텍스에서 또 뻗어나가서 갈 수 있는 것이 5번 벌텍스로 갈 수 있고 7번 벌텍스로 갈 수 있고 두 개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5번 벌텍스로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5번 벌텍스로 가는 것이 절대 여기 업데이트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5번 벌텍스로 가는 것은 이미 코스트가 5밖에 안 되는 경로가 이미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4번을 통해서 5번을 가면 무조건 그 디스턴스가 9보다 클 텐데 이미 4번까지 올 때가 경로가 9기 때문에 코스트가 9기 때문에 여기다 더 추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9보다 클 텐데 5번까지 가는 건 이미 코스트가 5밖에 안 되는 경로가 찾아져 있기 때문에 5번으로 이것은 절대 업데이트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뭐 보나마나고요. 그러면 7번 경로로 가는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 경로를 통해서 7번을 갈 때 추가적인 게 3이 되니까 4번까지 오는데 우리가 코스트가 9가 있었는데요. 이 9에서 추가적으로 3이라는 코스트를 더해서 7번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9에다 4를 더하면 12라는 코스트를 가지는 경로가 발견이 되고
7번 오기 전에 4번을 통해서 왔죠. 그래서 여기가 4. 이것이 새로운 값이 되는데 기존에 7번에 들어있던 게 14, 1이니까 새로 찾은 이 경로가 더 짧은 경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것을 지우고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업데이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6번, 이 10하고 12 두 개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6번 벌텍스를 기준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6번 벌텍스. 6번 벌텍스에서는 갈 수 있는 길이 7번으로 가는 요 길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는데 지금 6번까지의 코스트가 10인데 6번까지 올 때까지 이미 10이었는데 거기서 추가로 1만 더하면 되죠. 그래서 10에서 1만 더하게 되고 그러면 경로가 11이죠. 그래서 11이라는 코스트를 가지는 경로가 새로 발견되고 그 바로 7번 오기 전에 바로 전 노드는 6번입니다. 6번. 6. 그래서 이것이 새로 찾은 값인데 기존에 들어있는 12, 4와 비교했을 때 더 짧은 경로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당연히 기존의 걸 지우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업데이트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최종 모두 여기 있는 것을 업데이트를 다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스텝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경로들을 다 우리가 검색을 다 한 것이죠. 즉 데스티네이션이 1번, 3번 데스티네이션, 5번 데스티네이션, 2번, 4번, 6번, 7번 데스티네이션까지 모두 우리가 검색을 다 한 최종 결과가 여기 지금 D하고 P 배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 이 배열에 남은 알고리즘이 다 돌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기 매트릭스 여기 그 D하고 P 배열에 남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이 종료가 되는 건데 그럼 이 알고리즘이 종료가 되고 여기 남아있는 값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죠. 읽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는 것이냐?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7번이 데스티네이션이죠. 1번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는 걸 원했는데 7번으로 즉 우리 데스티네이션인 7번까지 가는 데 있어서 미니멈 코스트를 미니멈 코스트인 다이젝스트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쇼티스 패스를 찾았을 때 그 쇼티스 패스의 랭스 즉 코스트들을 그 경로의 코스트를 다 더한 값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요것이죠. 요거 11. 즉 이게 뭐냐면 여기 D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요 지점 7번이라는 이 지점까지 올 때의 가장 미니멈 코스트입니다. 즉 이 11이라는 값이 바로 우리가 찾는 그 미니멈 코스트를 가지는 그 경로 패스의 웨이트죠. 웨이트들의 합이죠. 즉 11이 가장 미니멈 코스트입니다. 그 쇼티스 패스의 미니멈 코스트 값이 바로 11이 되죠. 코스트 값이. 그죠? 그러면 이 11이라는 코스트를 가지는 이 미니멈 패스가 도대체 어떤 경로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경로는 어느 경로인지 그 경로는 이 최종 목적지인 데스티네이션으로부터 거꾸로 읽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프리비어스 벌텍스를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거꾸로 읽어가면 쉽습니다. 자, 7번은 이 데스티네이션이기 때문에 이 데스티네이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6번에서 왔죠. 그렇죠? 7번을 가기 위해서는 6번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6번을 가보죠. 6번을 가기 위해서는 3번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3번을 가보죠. 3번을 가면 1번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6번을 가고 6번에서 3번을 그 다음 게 3번이고 3번이면 그 다음에 1번이고 이렇게 알 수 있죠. 즉 우리가 이 그림에서 살펴본다면 6번을 오기 위해서는 7번을 오기 위해서는 6번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6번을 오기 위해서는 또 이 미니멈 코스 쇼티스 패스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6번에서는 3번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번은 또 1번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1번, 3번, 1번, 3번, 6번, 7번 이렇게 오는 이 길이 바로 우리가 찾는 쇼티스트 패스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테이블에서 알 수 있죠. P 값을 보면 6, 3, 1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쇼티스트 패스인 걸 알 수 있고 1, 3, 6, 7 이것이 우리가 쇼티스트 패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패스의 랭스
즉 웨이트들을 다 더한 이 path length는 바로 11이다. 왜냐하면 여기 1에서 3번 가는 2, 그 다음에 3에서 6을 가는 8, 그 다음에 6에서 7을 가는 1, 이렇게 해서 1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그 알고리즘 중에 가장 아주 심플한 방법이 싱글 소스 싱글 데스티네이션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했었냐면, 어떻게 우리가 그 방법을 했었냐면, 아까 1번에서 시작해서 나갈 수 있는 도로 4개 중에 가장 코스가 낮은 걸로 그냥 뻗어나갔죠. 이렇게. 그럼 3번이 나오고 바로바로 그냥 결정해버리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었죠. 3번에서 또 나갈 수 있는 이 3개 길 중에 가장 코스가 낮은 길로 뻗어나가고요. 그럼 또 5번으로 가니까 5번에서 또 똑같이 하고, 그럼 4번이 가고 4번에서 또 이렇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매번 각 로드에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엣지들 중에서 코스트가 가장 낮은 엣지를 바로바로 선택하는 이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즉 싱글 소스 싱글 데스티네이션 방식으로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1, 3, 5, 4, 7 이렇게 갔었는데요. 이 방식으로 가면 이 매번 각각은 이렇게 미니멈인 엣지들을 선택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 전체 중에서 미니멈인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경우가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3번 노드에서 일시적으로 요 5번으로 가는 요 엣지 코스트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엣지가 가장 코스가 낮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5번으로 가고 나면 그 뒷단에 있는 이 10이라는 엣지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코스트가 높은 거죠. 반면에 3번 관점에서 만약에 6번 이 벌텍스로 갔다면, 그 경우는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코스트가 8이라고 높은 코스트가 굉장히 높은 엣지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뒷단에는 코스트가 굉장히 낮은 1이라는 낮은 엣지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싱글 소스 싱글 데스티네이션 방법은 그렇게 그 뒷단에 있는 것까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그냥 좋은 걸 선택하는 그런 방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게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 싱글 소스 멀티 또는 싱글 소스 올 데스티네이션으로 해당하는 이 다이젝스트 알고리즘은 그런 모든 가능성을 보고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런 식의 최종 정답인 쇼티스 패스를 계산을 해내게 되겠습니다.